안녕하세요.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저와 함께 전에 must be 많이 공부했었지요. 그 다양한 뉘앙스 설명하는 와중에서 제가 약간 부족하게 실수한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ck of the better word, I think I used the word 추측 instead of 추론. I think 추론 is a better description. 제가 must be를 설명하면서 추측이라는 단어를 좀 쓴 것 같은데 추측보다는 추론이 조금 낫지 않나.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must be 또는 must 단어를 사용할 때 이 꼭이라는 뉘앙스로 활용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must be의 많은 기능 중에 추측이 아닌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을 처음 만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김 선생님이시죠? 이것을 영어로 할 때 You're Mr. Kim, right? You are Mr. Kim, righ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You must be Mr. Kim. You must be Mr. Kim. 여기서 화자가 You must be Mr. Kim이라 그랬더니 청자가 Yes, I am. How did you know?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How did you know? 어떻게 하셨어요? I heard that you will be dropping by at this time. 이 시간쯤 들르실 거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must be가 추측이 아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은 must be는 inference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fact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에 전제해서 you must be Mr. Kim.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럴 것이다. 추측보다는 추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must be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 그 근거를 그 뒤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밖이 춥나 보네. 입김이 보여. 여기서 I guess it is cold outside. I guess it is cold outside. 이것은 I guess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서도 이것은 추측이 아닌 어떤 추론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I can see people's breath. people's breath는 입김이에요. 추울 때 입김 허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I guess it is cold outside. I can see people's breath. 이렇게 두 문장 어떤 것을 추론하고 그거 추론에 대한 근거를 얘기했을 때 It must be cold outside. I can see people's breath.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must be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ust be는 그냥 무작정 추측해서 그럴 거야. 어떤 감정, 그 자신이 가진 주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must be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must be 또는 must 플러스 일반 동사를 사용했을 때 꼭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이트에 등록할 때 암호 칠 때 8자리 이상, 뭐 특수 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할 때 The password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long. 뭐뭐자 할 때는 character 쓰면 됩니다. The password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long. 여기서는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꼭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꼭 8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질 때 must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long. 여기서 the password should be at least 8 characters long. should를 사용하게 되면 뉘앙스가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hould be는 선택이에요. If you wish, you could use at least 8 characters. If you don't, you could use 7, 6, or 5. 어떤 should는 선택의 조언이지 꼭이라는 뉘앙스는 없다는 것. 그러나 must는 있습니다. should는 선택의 여지, 언제 어떤 조언을 줄 때 선택의 여지가 약간 있다는 뉘앙스. 반면 must는 꼭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진 않지만 그 내포되어 있다는 뉘앙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회의 참여하려면 반드시 회원이어야 합니다. In order to participate, you must be a registered member. In order to participate, 참여를 하시기 원한다면 you must be a registered member. 여기서는 제가 꼭이라는 단어가 쉬워서 사용했지만서도 lack of the better word, 반드시, 꼭, 뭐 다른 그 유사한 단어도 있죠. 그런 뉘앙스가 일 때는 must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이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야 조동사의 그 뉘앙스, 느낌, 감으로 should를 써야 되네, must를 써야 되네, could, would를 써야 되네 를 조금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지원서는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All application forms must be submitted by the deadline to be considered for the scholarship. 여기서 한국 지문에서는 반드시 꼭 이런 단어가 없지요. 그러나 이 상황, 그 언어라는 것은 그 문맥이 꼭 들어있지 않지만은 내포하는 그 느낌까지 알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지원서는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l application forms must be submitted by the deadline to be considered for the scholarship. 그러니까 언어의 그 직역보다는 그 갖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하셔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must be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송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키지가 밀폐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package must be airtight to prevent any damage during shipping. The package must be airtight to prevent any damage during shipping. 여기서도 must be, 꼭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폐되어야 한다. 그래야 손상이 없다. 다시 한번 여기서 should, could, would 쓰면은 맥락이 달라지고 약간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rtight, 밀폐되다. 공기가 전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다. 그래서 airtight. 또는 다른 시츄에이션은 허점이 없는 The solution is airtight. 이 해결 방안은 허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 airtight.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행해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꼭 반드시 이런 단어가 없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다른 비유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꼭 반드시 뉘앙스가 있다는 것. 그래서 justice must be done even if the sky falls. Justice must be done even if the sky falls.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직역이 되는 거죠. If the sky falls, when the sky falls, even if the sky falls. 하늘이 무너져도 라는 표현입니다.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합니다. 팝하고 직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역을 먼저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직역을 영어로 하시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나중에 말할 때 조금 편하니까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합니다. What cannot be cured must be endured. Cure, 치료, endured, 참다. What cannot be cured must be endure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must be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what cannot be cured must be endured. 이건 뭐냐면은 해결할 수 없다면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What cannot be cured must be endured. 이런 문구입니다. 다른 조동사 조합과 마찬가지로 must be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와 다양한 기능,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must be는
추측이 아닌 추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뭐하게 보여요. 뭐뭐이시겠네요. 뭐뭐이시죠. 뭐를 근거로 어떤 그 내가 본 것, 내가 읽은 것, 내가 들은 것, 그 근거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때 must be를 사용하는 것. 또는 지문이나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 한국말을 하는 것에 꼭 반드시 이런 단어는 없지만 그 문맥상 그 뉘앙스가 꼭 반드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must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아웃풋입니다. 뉘앙스 생각하시고 영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